독일 동화의 길 24번째 시간입니다. 독일 동화의 길 24번째 시간은 Dornröschen-Schloss Sababurg입니다. Dornröschen-Schloss Sababurg. 사바부르기 여기 있고요. 호프가이스마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고 사바부르로 이동했습니다. 한민덴이, 아주 아름다운 한민덴이 여기 있고요. 트렌델부르크가 있습니다. 트렌델부르크 여기 있고요. 기젤베르더, 리폴스베르크가 이 위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임멘하우젠이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날 쓴 일기를 읽겠습니다. 8시 45분 하멜론역에 도착했다. 여행 안내소로 가서 호프가이스마로 가는 그 환승표를 출력했다. 헤센주로 갔다가 니더작센주로 가야 하기 때문에 44유로짜리 크베아 도리슬란트 티켓을 샀다. 독일에는 그 열차 티켓에 여러 종류의 열차 티켓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란트 티켓이라는 게 있어요. 란트 티켓은 그 주에서만 타는 것이에요. 그 주에서만 타는 것이고, 그 이용하는 사람의 인원수에 따라서 요금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끊으면 그 사람 이외에 4명이 더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티켓이 란트 티켓인데요. 이용하는 시간은 출근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9시 이후에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크베아 도리슬란트 티켓이라는 것은 한 주에서 다른 주로 갔다가 또 이 주로 오고 이렇게 주간을 이동해서 여행을 하시려고 하면 크베아 도리슬란트 티켓을 사시면은 편합니다. 이날은 하멜런에서 9시 44분에 출발해서 호프가이스마에 11시 44분에 도착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9시 44분 파드본으로 가는 S반 5분을 승차했다. S반 5분이 아주 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앞부분은 계속 가는데 뒷부분이 끊어져서 나는 앞부분으로 이동해서 차칸을 옮겨 타야 했는 그런 경우입니다. 10시 33분 알텐베이켄에서 환승했고 이후 환승은 대체로 제 시간에 이루어졌다. 호프가이스마에 내린 뒤 사바부르크로 가는 교통편을 알아보니 버스가 있었다. 다행히도 5분여 만에 190번 버스를 타고 갔다. 한 아가씨도 그리로 간다고 했다. 그녀는 사바부르크 티어파크이라는 한 정거장에서 내리고 나는 그 다음 정거장인 Dornröschen-Schloss 정거장에서 내렸다. 12시 20분 성에 도착, 입장료는 4유로, 그러나 책자 한 권과 1센트를 도로 주었다. 이유인즉 거기 분수대에 던져라고 했다. 별 친절이야. 별 것도 없지만 오로지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 실제 무대라 해서 유명한 곳. 실제 무대라기보다는 실제 무대라는 기록은 없고요. 폐허성을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는 동화와 연결해서 동화의 길로 만든 그런 어떤 곳입니다. 장미를 많이 심어 놓았다. 보리수 나무로 쉼터를 마련한 곳으로 들어가 사과와 납작복숭아를 먹었다. 그게 점심이다. 1시 23분 자치 사진 찍기를 종료한 후에 헬레스 비어 작은 한 잔을 주문했다. 3유로 30센트. 이렇게 비쌀 수가. 좀 비싸게 느껴졌어요. 난 사실은 그 술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다니면서 술 마시는 경우는 참 이날은 술을 주문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목에 갈증이 났었던가 봐요. 1시 53분 호프가이스마로 가는 190번 차가 와서 다시 거리로 갔다. 이것이 그 책자의 표지고요. 성 안에 가면은 주석으로 만든 여러 조형물들이 있는데 그 조형물의 작가가 알폰스 홀트그레베입니다. 알폰스 홀트그레베라는 분이 이정표요.
피어팍은 한정은 앞이고 불크는 이쪽으로 가고 호프가이스만은 여기서 14km 들은 지점에 있고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정면의 모습인데 아마 역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버스 정류장 내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뭐 좀 걸어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기가 정거장인데 이름이 돈 거유센 슐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 거유센은 그 김열규 교수님은 그림 동화 전집에 들장미로 번역해 놓았고요. 일반적으로 동화책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렇게 번역해 놨죠. 뭐 주차장 얘기가 나와 있고요. 성으로 가는 거는 200m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저 밑에서 이제 걸어 올라와서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 그런 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얘기죠. 이 성의 입구입니다. 이 성은 실제로 1334년 4월 19일에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성의 이름은 짜파보르크, 사바보르크가 아니라 짜파보르크고 이 성을 세운 목적은 고츠비어간으로 가는 성지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하인하츠발트의 기적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뭐 기적 사건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그 고츠비어간의 교회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모셔놨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성지 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고츠비어간은 여기 있고요. 사바부 여기 있습니다. 펜델부르크 여기 있네요. 요는 성의 이제 그 담벼락인데 장미꽃을 사진 찍었는 거고요.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 찍은 곳이 여기 매표소가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표를 사고 있는 장면이고요. 입장료는 4유로입니다. 나눠주는 책자예요. 그 책자 안에 보면 11가지 장면을 조각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주석판 조각으로 11장면인데요. 그 첫 장면이 왕부부, 왕과 왕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원래 왕과 왕비의 얘기로 시작하죠. 옛날에 어떤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매일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있었으면, 하지만 아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동화에 나오는 얘기죠. 그 장면을 위에서 찍었는 것입니다. 순서로 보면은 사실은 이 정원을 먼저 거쳐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바이스자궁이라서 예언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조각품인데요. 정원에 있는 분수에서 왕비가 어느 날 모욕을 하면서 앉아 있었을 때 개구리가 물에서 무트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당신은 딸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이 이래 붙어 있습니다. 물은 예부터 생명의 원천이요, 센 물은 생명수의 이미지를 가진다. 소원의 셈이 그대로 큰 소원이 충족되도록 그대를 도울 것이다. 우리 보고 하는 얘기죠. 믿는다면 그 소원을 크게 말하지는 말고 1센트 동전을 분수로 던져라. 큰 돈을 던진다고 성공 기회가 높아지거나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동화에서는 1년이 지나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해놨네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 이런 조형물도 있었지만은 설명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줄거리에서 세 번째 단계는 공주의 출생과 관계합니다. 개구리가 말한 대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비가 공주를 낳았습니다. 공주는 아주 예뻤습니다. 왕은 기쁜 나머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원래 제대로 사진을 찍으려면 지금 이쪽이 아니고 저 반대편에서 찍어야 되는데 미처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뭐 책자를 뒤지게 보고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니까 반대편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주변 풍경이 있는 모습이고요. 뭐 이 성에도 여전히 성의 창문은 이렇게 십자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조형물도 설치되어 있어 사진은 찍었는데 책자에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런 정원도 있고요. 여기에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장면은 연회장 장면인데 그것은 내가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명만, 동화에 나오는 설명만 옮겨 놓겠습니다. 왕은 친척과 친지들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공주가 귀엽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축복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 여인들을 초대했습니다. 뭐 지혜 여인들, 뭐 예언자 이런 분들이겠지요. 그 나라에는 13명의 지혜 여인이 있었지만 황금적시가 12개밖에 없었으므로 한 명을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잔치는 성대하게 베풀어졌습니다. 끝날 즈음 지혜 여인들은 공주에게 축복의 말로 선물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미덕을 갖추라고, 어떤 예뻐지라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라고. 아무튼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 다섯 번째는 사망 저주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11번째 여인이 막 선물을 주고 나설 때 13번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12번째가 와야 되는데 13번째가 새 책이 들어왔는 거죠. 초대를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복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인사를 나누기는커녕 주위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냅다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15살이 되면 저 아이는 물레의 북바늘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내린 거죠. 아직 12번째 지혜 여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12번째 지혜 여인이 그 저주를 없앨 능력은 안 되는가 봐요. 단지 누구러뜨릴 수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13번째 여인이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주는 죽지 않고 그 대신 100년 동안 깊은 잠에 빠질 것이다. 주변의 풍경입니다. 성 주변의 풍경들. 여섯 번째 장면은 물레를 불사르는 장면입니다. 왕은 사랑하는 딸을 그런 재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온 나라의 북반을 불태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주는 아름답고 예절 바르고 친절하고 현명하기 이를 데 없는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 높은 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입구에 이런 조형물이 있고요. 계단을 올라가면 이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건 혼자 돌아다니는 것과 관계해서 나옵니다. 동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5살로 접어드는 날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왕과 왕비가 궁전에 없었습니다. 공주는 궁 안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궁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많은 방들을 마음껏 구경했습니다. 마침내 오래된 탑이 보였습니다. 꼬불꼬불한 계단을 올라 작은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덟 번째 장면은 물레의 그 북바늘에 찔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문에는 녹슨 열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노파가 물레 앞에 앉아서 북바늘로 부지런히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배를 짠다오? 거기 까딱까딱거리는 우스꽝스러운 물건은 뭐예요? 하고 물으면서 북바늘을 집어 돌려보려고 하는 순간에 북바늘을 만지자 마법의 주민이 살아나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따끔하는 순간 공주는 그대로 침대 위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고 찍은 북바늘에 찔리는 장면과 관계됩니다. 그 위에서 옆으로 보면서 다음 9번째 장면은 저주의 잠이 찔린 공주만이 아니라 성 전체에 퍼진다는 얘기인데요. 잠은 이내 온 궁전 안으로 퍼졌습니다. 왕과 왕비도 궁전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궁 안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구간의 말도, 개도, 지붕 위의 비둘기도, 벽에 달라붙은 파리도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난로에서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도 잠잠해졌습니다. 지글지글 볶이던 고기도,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막 심부름한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요리사도 맥없이 잠들었습니다. 드디어는 바람도 잦아서 성 밖의 나무에서도 잎새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뭐 붙어있는 파리 이런 것들이 자고 있는 걸 상징하고 있죠. 이런 조형물이 있었는데 설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형물인데요. 이거는 왕자를 상징하는 조형물입니다. 이것이 왕자입니다. 마침내 100년이 지나고 들장미가 다시 눈을 뜨게 될 날이 왔습니다. 왕자가 장미 울타리로 다가서지 아름다운 꽃들이 저절로 길을 터주었다가 왕자가 들었을 때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온 궁전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왕자는 탑으로 올라가서 작은 방에 달린 문을 열었습니다. 공주는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왕자는 공주의 아름다움에 반해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동화에 나온 장면 얘기입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출구입니다. 들어오지는 못하고 이 문 나갈 수는 있는 그런 문입니다. 밀면 돌면서 회전문인데 돌면서 열립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번째 얘기는 입맞춤과 결혼식 얘기입니다. 왕자는 허리를 숙여 공주의 입맞춤했습니다. 왕자의 입술이 닿자 공주는 눈을 뜨더니 자리에 일어나 그윽한 눈길로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탑 아래로 함께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왕과 왕비는 물론 온 궁전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들장미와 왕자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건 김열규 교수님이 들장미로 번역해놔서 이제 들장미로 했는데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왕자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포토존입니다. 성 안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거기서 바깥으로 나가는, 아까 전에 들어오는 장면을 찍었는데 지금은 나가는 장면입니다. 24번째 시간은 일명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성이라고 말하는 그 자바부르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